안녕하십니까. 제한제도 활성화 핵심 노하우 48의 저자 오용일입니다. 오늘은 제4강으로 올바른 제한 심사 방법, 심사자는 제한 활성화의 책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 활동은 제한자가 제안을 하면 심사자는 심사를 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활동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활동이 왜 활성화가 안 될까요? 제한 활성화 8자 모형을 보면 제한 활성화의 핵심은 심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한이 채택이 되면 혜택이 증가하고 관심이 증대돼서 참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제한의 양과 질이 향상되어 제한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채택이 안 되면 혜택이 미흡하고 관심이 줄어들며 참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제한의 양과 질이 감소가 되어 제한이 활성화 안 됩니다. 제한 활성화의 핵심은 제한을 채택하고 실행을 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한을 채택하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바로 심사자입니다. 그래서 제한 활성화의 키는 심사자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한 심사를 하다 보면 제한의 등급이 형편없이 낮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 제한의 제출 현황을 보면 저등급 제한이 95% 이상입니다. 고등급은 2% 이내, 중등급이 3 내지 5%, 나머지 95% 이상은 저등급 제한입니다. 이게 그동안 50년 동안 기업에서 제한 활동을 한 결과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1년 동안 2만 5천 건을 제출한 회사의 제한 실적 현황입니다. 제한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2배 증가했지만 1, 2등급은 아예 없고 3 내지 6등급이 0.3%, 7 내지 10등급이 99.7%입니다. 또 다른 회사입니다. 전국에 있는 공장의 실적을 취합해서 분석을 해보아도 99%가 8 내지 10등급의 더등급입니다. 이런 모습이 모든 회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황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심사를 해야 할까요? 우선 5% 이내에 있는 고등급 제한은 등급을 세분화할 건수가 없습니다. 95%에 해당하는 저등급 제한은 등급을 세분화할 정도의 성과가 없습니다. 성과는 고등급 제한에서 나오고 저등급 제한은 성과가 없습니다. 고등급 제한은 성과 제한이기 때문에 철저히 심사를 해야 하지만 저등급은 참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심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 제한 중 95%가 저등급 제한이라면 대부분의 제한은 거의 심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고등급 제한은 성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과 창출로 가야 하지만 저등급 제한은 성과도 없는데 건수는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등급 제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등급 제한은 성과가 아니라 바로 참여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등급 제한은 심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등급 제한은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생매가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시속 300km 이상으로 속도를 내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는 어떻게 30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바로 매는 토끼를 보고 수직으로 낙하를 하면서 중력 가속도를 축적한다고 합니다. 중력 가속도를 축적해야만 토끼를 잡을 수 있듯이 고등급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메모 습관, 아이디어 연습, 저등급 제한의 연속 등을 통해 힘을 축적해야 고등급 제한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저등급 제한은 참여를 통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해야 고등급 제한이 나오는 것이죠. 저등급 제한은 참여의 의미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등급 제한이 올라온다고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등급 제한이 올라오면 훈련을 한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사소한 것이라도 소중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이 활성화되면 회사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한 마리 두 마리는 힘이 없지만 모여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저등급 제안일지라도 한 건 한 건이 모아지면 회사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으므로 저등급 제안도 소중히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제안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먼의 제한적 합리주의입니다. 의사결정자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최적의 선택은 어렵고 개인적인 수준에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이를 결정할 때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의 한계가 있어서 최적의 선택은 불가능하고 주어진 정보와 시간, 자신의 능력 등을 고려해서 소정의 기준을 통과하면 최적의 선택은 아니지만 제한적이고 충분한 정보 없이 개인적으로 만족한 수준으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안 심사를 할 때 시간이 많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심사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고 바빠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수준에서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안 심사에서 최적의 심사는 없습니다. 제안 심사 모델을 보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제안서가 올라왔습니다. 이 제안서를 심사하는 경우에서 보면 심사자의 특성과 심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제안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합니다. 먼저 심사자의 특성입니다. 투자를 하면 고객 만족이 향상된다는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심사자의 가치 기준이 오로지 고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심사자는 이 제안을 채택하겠지만 가치 기준이 비용만 따지는 심사자인 경우에는 돈이 들어가면 무조건 불채택이야 라고 합니다. 제안서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자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제안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심사자의 과거의 경험입니다. 자,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볼 때 해본 심사자는 이건 안 돼, 옛날에 다 해봤어 라고 불채택합니다. 그런데 경험을 해보지 않는 심사자는 좋은 제안인데 한번 해볼까? 라고 채택을 합니다. 제안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죠. 이렇게 심사자의 특성에 따라서 제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또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고객 만족을 중시하는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서비스 향상 제안이 대접을 받겠지만 품질을 중시하는 회사에서는 품질 향상 제안의 대접을 받지 서비스 향상 제안은 대접을 덜 받습니다. 이렇게 심사 항목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안서가 올라오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적용되어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공정한 심사가 있을까요? 공정한 심사에 대한 스테이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입니다. 아담스는 공정이란 개념은 분배 차원에서 타인과 비교해서 공정한지를 평가한다는 이론입니다. I분의 O입니다. I는 투입 요소로 시간, 노력, 창의성 등입니다. O는 아웃풋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P는 나, O는 타인입니다. 나와 타인의 관계에서 나와 타인이 동일한 것, 즉 A와 B가 같으면 공정하다고 하면서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타인보다 더 받는 경우, 즉 A가 B보다 크면 과대 보상을 받았다고 느끼며 죄책감을 가진다고 합니다. 거꾸로 내가 타인보다 덜 받는 경우, 즉 A가 B보다 적으면 과소 보상을 받았다고 느끼며 불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안 심사에서 공정한 심사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죠. 두 개의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성과는 모두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에 따라서 모두 5만 원의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가 되었을까요? 200만 원의 효과가 나서 모두 5만 원을 보상한 것이 정말 공정한 심사가 된 걸까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정한 심사를 한 게 아닙니다. A가 200만 원의 효과를 내기 위해 투자한 시간이나 노력과 B가 200만 원의 효과를 내기 위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서로 다릅니다. 즉 I가 다른 것이죠. I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덜 받았고 누군가는 더 받은 것입니다. 제안 심사에서는 절대적으로 공정한 심사는 없습니다. 단지 과대 보상과
과소보상의 불공정 평가만 존재합니다. 스테이시 아담스는 불공정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먼저 투입의 변경입니다. 본인이 과대 보상을 받았다고 느끼면 투입이 증가되어 더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고, 과소 보상을 받았다고 느끼면 투입이 감소되어 대충대충 일한다고 합니다. 현장을 떠남입니다. 과대 보상을 받으면 절대 현장을 떠나지 않는데, 과소 보상을 받으면 타부서 이동, 결근, 최악의 경우 이직을 한다고 합니다. 같은 날 입사를 했는데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떨어졌습니다. 승진을 하지 못한 사람은 과소 보상 받았다는 느낌으로 마음이 아프고 며칠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회사를 떠나 이직을 하는 경우이죠. 과소 보상의 최악의 모습입니다. 과대 보상과 과소 보상에 따라서 조직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과대 보상을 하면 감사함으로 자신의 투입이 계속 증대되고, 과소 보상을 하면 투입을 계속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자 입장에서 제안을 했는데 본인이 과대 보상을 받았다고 느끼면 더 열심히 제안하고 더 열심히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과소 보상을 받았다고 느끼면 제안을 적게 내고 최악의 경우 제안을 떠납니다. 제안을 떠나게 되면 제안 건수는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다면 심사자 여러분들은 제안 심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안자가 과대 보상을 받았다고 느끼게 심사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과소 보상을 받았다고 느끼게 심사를 해야 합니까? 제안이 활성화되려면 가능하면 과대 보상으로 심사를 해야 합니다. 제안 유형별 심사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종류는 아이디어 제안과 실시 제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제안입니다. 전에 홍길동이 K라는 아이디어 제안을 했는데 불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순신이 K라는 제안을 했는데 채택이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은 K 그대로인데 전에는 불채택되었고 이번에는 채택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었을까요? 내용이 아니라 환경이 바뀐 것이죠. 아이디어 제안은 내용으로 채택, 불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채택, 불채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채택을 하는 거고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채택입니다. 아이디어 제안이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 시효의 관심, 예산, 사람 등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채택, 불채택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실시할 사람이 없거나 예산이 없거나 회사 방침하고 맞지 않으면 불채택입니다. 간혹 내용을 보고 채택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 경우에는 채택하지 말고 불채택으로 심사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시 제안 심사 방법입니다. 실시 제안은 이미 실시를 했기 때문에 채택, 불채택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한 후에 경영 기여도로 평가를 합니다. 경영 기여도가 높은 것은 우수, 낮은 것은 반순 또는 일상 개선으로 심사를 합니다. 실시 제안 중 성과가 큰 것은 고등급 추천에 의해서 추가로 고등급 포상을 받도록 합니다. 다음에는 중복 제안 심사입니다. 중복 제안은 어느 회사나 나오는 제안으로 잡초와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복 제안은 의외로 간단하게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복 제안이 나온다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중복 제안은 여론일 수 있습니다. 이미 해결해야 하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제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제안을 내지 않는 것보다 중복 제안이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의는 모방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 제안을 하다 보면 좋은 제안도 나오겠죠. 중복 제안도 일종의 훈련이므로 중복 제안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중복 제안의 진짜 문제는 중복 제안의 제출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제안 목표와 시상금 때문입니다. 만약 제안 목표나 시상금이 없다면 중복 제안이 나오겠습니까? 중복 제안은 저등급 제안입니다.
저등급 제한은 조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중복 제한이라고 판단되면 최소의 시상금을 정해놓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복 제한은 심사를 하지 말고 500원 정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치 아프지는 않겠죠? 어떤 회사는 중복 제한을 걸러내기 위해서 비싼 검색 엔진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복 제한이 몇 건이나 나옵니까? 100여 건도 안 되는 중복 제한을 걸러내기 위해서 수천만 원짜리 검색 엔진을 들여놔 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중복 제한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중복 제한이 올라오면 공지를 하면 됩니다. 본사 구내식당에서 아침을 하자는 제안이 계속 올라오는데 구내식당은 아침에 할 수 없으므로 아침은 각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회사 보유 차량에 회사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자는 제안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는 탑승자의 신분 노출로 곤란합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내용에 대해서 공지를 하게 되면 중복 제한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한 활성의 많은 책임은 심사자들에게 있습니다. 심사자들이 올라오는 제안을 어떻게 심사하느냐에 따라서 제안자들에게 피드백되고 피드백을 받은 제안자들은 과대보상 또는 과소보상으로 느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제안이 활성화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심사를 할 때 가능하면 과대보상을 해서 제안자들이 더 열심히 제안에 참여하고 제안을 통해 성과가 났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